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의 삼축시계를 설명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영상은 최초로 KMPR에 대한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된다라며 해당 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습니다. KMPR, Korean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즉 한국의 대규모 응징과 보복이라는 뜻으로 김정은 일가와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 초토화내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KMPR의 한국명이 바로 고위력 현무탄도미사일 현무5인데요. 현무5는 기본적으로 현무2와 유사한 형상이나 확연히 길이가 길어진 모습으로, 특히 이전 현무들은 한런치 방식이었다면 이번 미사일은 콜드런치 방식의 자세 제어용 축출력기와 접이식 날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콜드런치 특성상 붉은 화염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수상함과 잠수함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것으로, 콜드런치는 강력한 엔진의 추력으로 발사대가 손상될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무5는 얼마나 고위력이길래 이름 앞에 고위력을 떡하니 붙여놓았을까요? 우선 현무4와 비교해보면 2.5톤이었던 탄두 중량이 9톤으로 대폭 늘었고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미중로의 탄도미사일의 탄두가 1톤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 괴물에 걸맞는 고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한국군이 화력이 미친 포방부라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괴물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는 상대도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는 기본적으로 벙커버스터 개념으로 지하화에 특화되어 있는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굉장히 강력하고 독특한 성격의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주요 지휘 세력들은 평시든 전시든 위급 상황 시 늘 지하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하고 무거운 탄자의 미사일로 적의 중심부를 타격, 압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도 이 지하시설을 활용하는데요. 특히 북한은 구멍 뚫는데 도 같은 국가인데다 그 갱도는 대부분이 아주 단단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고 지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유사 국가인 북한에게 있어 지하 갱도를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느냐가 국가의 존속 및 지도부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아주 혈안이 되어 파내고 있죠. 이러한 지하 갱도는 흔히 알려진 지상 최강의 무기인 핵으로도 뚫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미 2004년에 100에서 250m의 거대한 지하시설을 구축해놓고 있었는데, 당시 미 하원 파인스타인 의원은 물리학자들과 이야기해본 바 핵폭탄을 방사능 낙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깊이인 지하 240에서 300m까지 관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죠. 이에 현무미사일의 개발 목적 역시 많은 인명피해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기보다 고위력 초정밀로 핵심 지도부 말살 후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있기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현무입니다. 핵포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시설이 300m에 있다면서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이 겨우 지하 100m를 뚫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관통력은 지하 100m 내외면 충분합니다. 현무5에는 관통력보다 더욱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마하 10의 속도에서 비롯된 강력한 운동에너지, 거기에 에모피아와 같은 폭격을 통한 인공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축한 정찰 시스템과 현무의 초정밀 능력으로 갱도의 입구와 뒷문을 폭격해버리면 지진과 함께 북한 지도부는 통조림화되는 것이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현무5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터로 제작되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정권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당시 사용된 대부분의 폭탄은 케이스 안의 작약을 극한까지 많이 우겨넣어 오로지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의 폭탄에 대비해 독일은 두꺼운 콘크리트 방어 구조물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고 연합군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였죠. 아무리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더라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대기 중으로 흡수되어 핵심 목표물인 터널이나 교각은 부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영국의 괴짜 천재과학자 번즈 앨리스는 한 가지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야, 그냥 탄두를 무겁게 해서 지면 아래로 쑤셔넣고 터지게 하는 폭탄을 만들자. 당시 영국 공군 관계자들은 일리가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한된 폭탄 자체가 당시 폭격기의 적재 한계를 초월하는 중량 10톤짜리의 다소 괴악한 물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톨보이 폭탄이었죠. 무게가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톨보이 역시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준의 무기였습니다. 당시 연합군이 운용하던 항공폭탄의 최대급인 4,000파운드짜리 블록버스터를 가볍게 뛰어넘는 12,000파운드, 대략 5.4톤에 달하는 상당한 중량의 황당한 물건이었죠. 그리고 이 톨보이는 화려한 대비와 함께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땅에 틀어박혀 폭발하기 때문에 땅속에서 폭발한 폭탄의 충격파가 집안을 아예 뒤흔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지표가 뒤흔들리게 되므로 지진의 효과가 국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지상의 견고한 건축물, 요새 등도 축대가 무너져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비로소 해답을 찾은 연합군은 그 즉시 번지 웰리스에게 기존 제안대로 중량 10톤에 폭약 6톤인 미친 무기 그랜드슬램 개발을 요청하였죠. 그렇게 세상에 나온 그랜드슬램은 그 이름답게 데뷔전에서부터 아주 화끈했습니다. 데뷔 첫 상대는 독일 베스트팔렌 지방의 도시인 실티에세 지역의 육상 철교였는데요. 이에 한번 당한 바 있었던 독일은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방공망을 더 두텁게 가져갔습니다. 독일의 필사적인 수비에 그랜드슬램을 장착한 연합군의 항공기는 부득이 목표 지점인 철교에서 수미터 벗어난 지점에 폭탄을 떨구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 빗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비심 없는 그랜드슬램은 대규모 지진을 일으켰고 일대 집안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며 결국 철교 교각까지 동시에 폭삭 내려앉혔습니다. 당시 무너진 기반 위에 다시 건축물을 지으려면 저만한 강도의 집안을 또 만들어야 하는데 현대의 기술력으로도 땅에 파이프를 박고 콘크리트를 채워넣어 보강해야 하는 작업은 매우 힘든 작업이니 그 당시 전쟁 중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그 그랜드슬램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인정사정 없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현무5입니다. 현무5는 사실상 광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랜드슬램 자체를 아예 탄도미사일에 박아놓고 심지어 속도는 마 0.94였던 그랜드슬램의 10배인 마 10에 달합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속력이 10배가 되면 그랜드슬램의 최소 10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당연히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무기입니다. 포방부 당신은 도대체. 더욱이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탄도 중량을 줄여 사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현무5의 최대 사거리는 3,000km에 이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17일 ADD는 안흥 시험장에서 고각 발사 시 2여도까지 도달할 수 있으나 불의의 민간 선박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신형 미사일 현무4-5의 경우 일부러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해야 하며 고각 발사 시 비행 항적과 탄착점 등 각종 사격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정확하게 측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사격 공역 제한이 없는 국외 시험장에서의 운용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지로는 미국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미사일 사격장이 유력하죠. 실제로 현무2 미사일도 이곳에서 테스트한 바 있기도 하고요. 이쯤 되니 왜 북한이 이리 난리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반응이 참 재밌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라는 글을 통해 현무5에 대한 북증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극찬의 극찬 일색이었죠. 끝을 모르는 동족 대결 광기. 남조선 군부가 내외의 우려와 규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장장비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4월에는 초음속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1호기 출고식 노름을 벌려놓았으며 5월에는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사거리 3,000에서 5,0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겠다라는지 1,000km 이상의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탑재 및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겠다라는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탄도탄조기 경보 레이더의 천궁이와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표했으며 9월에는 3,000톤급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수중시험 발사와 탄두 중량이 6에서 9톤 정도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노름을 벌려놓았다. 더욱이 올해 남조선 군부 오전광들은 6.8mm 소총, 신형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타이곤, 신형 지뢰제거용 장애물 개척 장갑차, K-56 포탄 운반 장갑차,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유무인 복합체계용 소형 무장직 승기, 무인 수상정 아우라, 무인 및 원격 지뢰제거 장비 MV4, 소총 및 류탄 발사용 무인기, 휴대용 무인기 옥격포,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비롯하여 40여 종의 각종 무장 장비들을 개발 및 실전 배치하였다.
이렇듯 올 한해 무장장비연대 환호름에 혈안이 되어 돌아친 남조선 오정광들이 해가 저무는 마지막 날까지 새로운 무장장비 개발에 나설 흉심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 군부의 이러한 무장장비 현대 환호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며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는 명백히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동족대결 관기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악성전염 병사태와 경제악화 극복에 쓸 예산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판에 국민열세를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에 물쓰듯해서 되겠나.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북의 도발과 위협을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은가 등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앞에서는 화려한 꽃을 보이고 뒤돌아 앉아서는 상대를 해칠 칼을 야심차게 가는 것과 같은 이런 앞뒤가 다른 위선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환멸 그 자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중서 발급에 웅장이 가슴해지는 순간인데 한편 지난 2월 공개된 2022 국방백서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1페이지에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지, 해, 공에서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즉 지대지인 현무발사대뿐만 아니라 공대지 함대지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4월 11일 결국 함대지형 설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합동화력함 개념 설계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된 것인데요. 합동화력함이 함대지 현무5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함대지형 미사일이었던 것이죠. 미국 아스널 쉽의 개념을 빌려온 것으로 한마디로 바다 위에 떠다니는 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무려 2,500여 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육군이 가진 제한된 발사기지와 발사대만으로는 복증하는 미사일 대비 부족하고 또한 한 번에 모두 투사할 수 없다는 데 있는데요. 이에 2036년까지 6,100억 원을 투입해 80발 이상의 현무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사업비가 고작 6천억이냐 하실 수 있지만 합동화력함은 일종의 발사대로 기타 고가의 레이더나 소나가 거의 탑재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상함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국가는 인도가 유일한데요. 한국은 이로써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함대지 탄도미사일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에 아주 치명적이죠. 이에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인 데이비드 맥스웰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They were to produce these ships with ballistic missiles. South Korea would be able to provide a ring of fire around North Korea where they would be able to target every inch of North Korea in depth, and that would really be a capability that would be great. 보고 있나 김정은 오늘의 이행시 문제 현재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는 북인 무야 현무지 정은아.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